공학이나 사회과 자연과학 쪽은 많이 부당한 저자 표기,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여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공동저자로 한 것처럼 이렇게 이름 넣어주기도 하고 관행적으로 예전에는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학계에서.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도 이렇게 하시다가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석박 좀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해외 학술지는 명확합니다. 오수식이.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라도 선생님보라도 찾고 뭐라도 써보고 이런 기여가 조금이라도 처럼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완도고 데이터 표절도, 그리고 실험도 실험 쪼개기라고 하잖아요. 한 번 한 걸 가지고 이만큼 쪼개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간단한 통계를 돌려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해야 데이터 표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실험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통계 돌려가지고 했어. 근데 통계도 쪼개가지고 돌리기 어려우니까 이 실험 데이터 그대로 내고 학술지에 내고 본문만 좀 다르게 쓰고 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원형에서 통계까지 쓰고 또 본문만 다뤄서 2차 학술지 내고 그렇게 해도 해가지고 실험을 다시 못 하더라도 통계 분석이라도 다시 해서 하는 식으로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표절은 여러 가지 유형 형태가 연구일 부정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명확하게 해주고 또 아까 비교도적 표절이 안 되도록 모르면은 교수님이나 주위에 좀 여쭤봐서 안전하게, 그리고 아까 APA, 시카고, 밴쿠버, 하버드 이런 데 대한 써주고 한 줄 한 줄 거의 인용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만 충실하게 해주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상황마다 그 판단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표절로 볼 거냐, 학교든 대학이든 학교든 간에 연구윤리위원회, 진실성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해줘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휘말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요즘엔 자기 표준인데도 이제 석사 논문 쓴 거를 단순 요약해서 학술지도 내고 교수님 성함도 올려드리고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석사 논문을 하나 통과했고, 뭐 박사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석사 논문을 통계에 돌린 실험이나 그건 자기 표준 이중 계제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물론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라도 좀 이렇게 쪼개서 다시 해가지고 요약해서 쓴다든가 그런 게 바람직합니다. 안전하고. 그러니까 요즘엔 자기표절 이중 계제도 중복 계제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해외 논문 SCI 냈는데 어떤 분은 그거를 단순히 예전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죠. 그리고 인문학에서 그걸 새로운 창작으로 보기 때문에 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단순 번역만 달리 때문에 항상 그것도 조심.